KBS에서 오랜만에 핫한 드라마를 방영 중인데요. 남주의 첫날 밤을 가져버렸다. 결말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원작 스토리를 결말까지 요약해 봤습니다. 일단 원작은 서양을 배경으로 하는 로맨스 판타지 장르입니다. 이걸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해서 사극 로맨스로 각색했더라고요. 원작 주인공들 이름을 드라마 이름으로 바꿔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스포가 싫으신 분들은 시청에 유의해 주세요. 시대는 조선시대 어디쯤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출중한 무예까지 갖춘 남자 주인공 2번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경성군 2번은 왕실의 사냥개를 자처하며 피로 얼룩진 권력 다툼 속에서 살아남았고 이러한 과거 때문인지 누구도 믿지 않고 또 누구도 곁에 두지 않으며 외롭고 쓸쓸히 버텨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인이 나타났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차선책. 사실 그녀는 영의정의 딸이었지만 경성군 2번 앞에 나타난 차선책은 뭔가 달랐습니다. 속사정은 이랬죠. 조선시대와는 거리가 먼 현재 K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평소 웹소설을 즐겨 읽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생소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신이 즐겨 읽던 소설 속으로 들어와 있던 것이죠. 한마디로 소설 속 차선책에게 빙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차선책은 소설의 주인공도 아니었고 비중이 있는 역할도 아니었는데요. 그렇게 눈 떠보니 조선시대, 게다가 비중 없는 차선책이 된 K는 여행이라도 온 마냥 신이 나서 술판을 벌이다가 만취를 하고 말았는데요. 그렇게 정신을 잃은 차선책은 다음날 눈을 떠보니 웬 남자와 함께 누워있던 겁니다. 그게 바로 경성군 2번이었죠. 여기서부터 남주의 첫날 밤을 가져버린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과거를 잠시 짚어볼게요. 경성군에게는 남에게 말 못할 아픔이 있었는데요. 과거 2번 곁에는 가문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던 새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의 전 부인이 낳은 이복 형제 3명이 존재했습니다. 결국 가문의 재산과 명예를 손에 넣기 위해 온갖 권모술수를 부리는 그들과 피로 물든 싸움을 한 결과 그들을 모두 제거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친아버지와 사이가 나빠지게 된 것이죠. 시간이 흘러 이번의 아버지마저 병에 걸려 죽게 되자 이번은 가문을 이어받았지만 아버지를 독살했다는 소문이 돌게 됩니다. 결국 그의 곁엔 믿을 만한 사람들이 남지 않게 된 거였죠. 그렇게 홀로 지내던 2번은 우연히 차선책을 만나게 된 건데요. 폭탄주를 말고 있던 차선책을 보기 위해 줄을 서는 귀족들이 생기자 2번 역시 호기심에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차선책은 2번에게 대뜸 막말을 퍼부었죠. 2번 역시 생전 처음 겪어보는 무례함이었지만 그녀에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잠시 바람을 쐬러 혼자 자리를 피한 경성군 앞에 또다시 술에 취한 차선책이 나타났죠. 그러더니 경성군 2번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면서 말을 걸어왔고 2번은 결국 정체를 숨기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는데요. 남주의 첫날 밤을 가져버렸던 그날 밤 술에 취했던 선책은 자신이 애정하는 소설 속 남자 주인공이었던 2번을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한 채 그를 찾아다녔던 것이었죠. 결국 우연치 않게 2번과 마주치게 되었고 2번은 그런 선책에게 자신의 과거를 모두 이야기했던 건데요. 2번에게 다가와 경성군 2번이 어디 있는지 아냐고 묻는 선책에게 당신이 호기심으로 찾는 사람은 제 어미도 배다른 형제들도 전부 죽인 살인자다. 아버지도 독살했다는 소문이 있다며 찾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한 거였죠. 선책은 앞에 있는 이 남자가 2번이라는 걸 꿈에도 몰랐기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며 경성군 2번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차선책은 진심으로 2번을 편들어주고 위로해 주었죠. 서로 처음 본 사이인데 단호박처럼 자신의 편을 들어주자 2번은 과거의 아픔이 모두 씻겨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차선책에게 한눈에 반하고 말았죠.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용모와 무예 솜씨를 지닌 2번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를 한 번도 진심으로 사랑해 본 적이 없었기에 뭔가 서툴렀어요. 결국 자신의 감정이 사랑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고자 일단 그녀를 자신의 처소로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첫날 밤을 보내게 된 거였죠. 다음날 차선책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발뺌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번은 그녀를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시 시대적 배경도 그렇고 혼인도 하지 않은 그녀에게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꺼내긴 어려웠어요. 차선책은 이번 곁에서 벗어나고자 씻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절에 들어가겠다고 말해도 이번의 눈에는 여전히 사랑스럽기만 했습니다. 이번은 첫날 밤을 보내놓고 입을 싹 닦을 생각이었냐며 오히려 차선책을 나무라는데요. 남녀가 서로에게 첫날 밤을 선물했으니 서로를 책임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녀에게 청혼을 합니다. 차선책은 소설의 원작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자신이 영원히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혼란스러워졌죠. 결국 2번을 떼어내고자 원래 여주인공이었던 은혜와 연결시켜 주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잘 되지가 않았죠. 결국 이것도 저것도 모두 실패하자 병에 걸린 연기까지 하게 된 건데요. 선책은 2번과 혼인하지 않기 위해 약혼식 날 일부러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미리 준비해 놓은 안전장치 덕분에 발목이 살짝 삔 정도였지만 이걸로 2번을 설득하기엔 충분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선책은 자기가 회복되더라도 다리를 절게 될지도 모르고 얼굴에 심한 흉터가 남을 것 같다고 거짓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2번이 파혼을 요구할 거라 생각한 것이었죠. 결국 2번은 선책의 생각과는 달리 선책이 자신을 속이려고 이를 꾸몄다는 사실을 알아채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목을 베었겠지만 2번은 차선책을 진심으로 아끼고 있었죠. 결국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낀 2번은 강압적으로 곁에 두려고 했던 이유가 자신이 그녀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솔직한 감정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경성군 2번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듣게 된 차선책은 2번에게 자신도 똑같은 마음이라며 고백을 받아들였는데요. 서로 마음을 확인했지만 차선책은 더 마음이 혼란스러워졌죠. 왜냐? 사실 그동안 차선책이 온갖 핑계를 대며 경성군 곁에서 떠나려고 했던 이유도 결국 자신은 원래 세계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이었잖아요. 소설 속 인물에 빙의한 차선책, 아니 K는 마음이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원작의 여자 주인공인 은혜의 남자를 빼앗는 기분이 들었어요. 한편 2번을 짝사랑했던 화선이 이번의 결혼 소식을 듣고선 질투심에 사로잡히고 말았는데요. 결국 화선은 선책을 납치하게 됩니다. 2번은 선책이 자신과의 혼인을 피하기 위해 사라져버린 게 아닌가 의심했지만 그 선책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에 사무치게 되었죠. 2번은 온 방법을 동원해 결국 선책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렇게 선책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게 되었고 선책 역시 2번에 대한 마음은 더 깊어져만 갔죠. 그러던 어느 날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번 역시 왕의 총애를 받고 있던 터라 전쟁에 출정해야만 했습니다. 이번은 자신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선책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느꼈죠. 결국 전쟁터에 나가기 전날 두 사람은 조촐하게 둘만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선책은 정식으로 이번의 부인이 되었죠. 그렇게 이번은 힘든 전장에서도 선책의 편지를 보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여진족들의 숫자는 많았고 전쟁은 점점 어려워졌죠. 결국 이번은 자신이 죽었다는 소문을 낸 뒤 적의 빈틈을 노리는 작전으로 전쟁을 마무리 짓게 되는데요. 선책도 이번이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안도했어요. 소설의 내용을 알고 있던 선책 입장에서는 이번이 죽을 리가 없다고 굳게 믿었던 것이죠. 한편 이번이 없는 동안 선책이 바람을 피운다는 소문이 돌았는데요. 소문을 낸 장본인은 이번의 형제였던 성영군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아마 다른 인물이거나 다른 스토리로
각색이 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어쨌든 전쟁을 무사히 마친 경성군은 선책에게 밤낮 가리지 않고 달려왔죠. 한편 선책은 이번과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느꼈고 결국 이제껏 피하려고만 했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었는데요. K에게는 사실 과거 어떤 아픔이 있었습니다. 소설 속 선책으로 빙의가 되기 전 친구의 남자친구를 뺏었다는 누명을 쓰고 학교까지 그만두었던 과거가 있었던 건데요. 이번을 다시 만난 선책은 모든 진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자신이 친구와 친구의 연인 사이를 망가뜨린 적이 있었기에 누군가의 남자를 뺏는 일은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 자신은 지금 빙의된 상태일 뿐이고 진정한 여자 주인공을 찾아달라는 말을 합니다. 경성군 입장에서는 황당했죠. 자신과 결혼하기 싫은 이유가 다른 세계에서 왔기 때문이라는 선책의 말이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진실이 어떻든지 간에 선책과 더 이상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내가 남자 주인공이라면 여자 주인공을 너로 바꾸겠다고 변치 않은 마음을 표현합니다. 선책은 자신 역시 이번을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현실로 돌아가지 않고 소설 속에 남기로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행복한 결혼식을 준비했고 결혼식 전날 또다시 선책이 도망치려는 걸 이번이 발견했죠. 선책은 결혼식을 하게 되면 소설과는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려서 자칫하면 모든 것이 사라질까봐 그런 거라고 해명했지만 경성군 2번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결국 부모와 형제를 죽게 한 자신이 싫어서 도망가는 거라고 자책을 하는데요.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는 오해와 함께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죠. 그러던 어느 날 2번과 선책의 사이를 질투했던 도화선이 선책을 기습하고 맙니다. 결국 선책은 깊은 상처를 안은 채 깨어나지 않게 되었죠. 2번은 선책을 잃을까봐 두려워 매일 그녀 곁을 지켰습니다. 사실 K는 잠자는 시간 동안 원래 세계로 돌아와 소설 속의 진짜 차선책을 만났습니다. 선책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죠. 진짜 선책은 영의정의 여식으로 태어나 정해진 삶을 사는 게 너무 지루하고 따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당 설기로부터 어떤 인형을 샀고 결국 무당으로부터 산 이 인형 때문에 두 사람의 영혼이 뒤바뀌게 된 거였죠. 조선시대가 따분했던 진짜 선책은 K가 조선시대로 날아가 선책이 되어 있는 동안 반대로 K의 몸에 빙의해서 현대사회를 즐겁게 살고 있었던 건데요. 사실 인형의 법칙에 의해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영혼은 다시 원래 세계로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그치만 뒤바뀐 영혼끼리 서로 합의한다면 기간을 무한정 연기할 수 있었죠. 소설 속 사선책은 현대사회가 좋았고 K 또한 조선시대 속 사선책으로 사는 삶이 좋았기에 두 사람은 기약 없이 서로 역할을 바꾸는 일에 합의하게 됩니다. 그렇게 52일 만에 다시 조선시대 차선책으로 돌아온 K는 소설 속에서 눈을 떴고 밤낮 자신을 간호해준 2번과 감격의 재회를 하며 마침내 진짜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요. 한편 도화선은 온몸에 큰 화상을 입었으나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공작 부인이라는 망상에 빠져 길거리에서 미친 거지로 떠돌게 되었죠. 선책은 얼마 후 임신을 했고 2번은 쏙 빼닮은 딸과 함께 선책을 닮은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그렇게 두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꾸려 해피엔딩을 맞았습니다.